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대부분이 김정은에게는 이롭고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을 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은 평화라는 사기용어로 포장을 했습니다. 더구나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지대를 제거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비무장지대에 양쪽에 깔아놓은 지뢰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깐 지뢰는 북한군이 남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뢰입니다. 북한군이 깐 지뢰는 우리가 북한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지뢰인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전쟁 개념 안에 북침이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선제 공격을 하지 못하게 헌법으로 딱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 개념에는 오로지 방어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동시에 지뢰를 제거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북한의 남침 통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북한의 남침 통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깐 지뢰를 제거를 하면은 북한이 마음대로 걸어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이걸 평화라는 말로 포장을 했습니다. 평화. 그리고 9.19 남북 군사 합의서는 핵무장을 그대로 두고 남한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재래식 군사력도 약화시키겠다는, 구멍을 내겠다는, 수도권에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겠다는 이적 문서인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남북 군사 합의서 체결 이후에 북한이 단 한 건의 군사 합의 위반도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미사일 발사,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군사 합의 정신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 전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걸 면죄부를 줬습니다. 면죄부를 줬어요. 그러면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지난 6월 30일에 DMZ에서 만났던 일종의 쇼를 역사적인 걸로 포장을 했습니다. 맨정신으로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연설문입니다.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조차도 아주 낮게 평가한 것이고, 얼마 전에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광고를 낸 그 문안이 적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이 국민을 버렸으니 국민이 문재인을 버려야 한다. 문재인이 국민을 버렸으니 이제는 국민이 문재인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남쪽 대통령, 그나마 그 남쪽에서 자기 편과 자기 편 아닌 사람을 가르는 반쪽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이런 수준의 연설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자화자찬으로 시작됩니다. 2017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는 한국에게 또 한 번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건 문법 틀렸습니다. 한국에게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게는 사람 김씨에게 하듯이, 청와대 대통령 연설문에 문법 틀린 게 수시로 나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 연설문 작성자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결의에 따라 2018년 봄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되고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 한미연합훈련 유예가 나중에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으로 발전했는데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동력이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변화시킨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켰느냐. 대한민국에 극히 불리하고 북한의 핵 보유국을 사실상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을 아주 좋은 변화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과 북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할 가능성은 제로 아닙니까?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평화는 힘을 통해서만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세계사의 그 어떤 사례도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가 있습니다. 무력으로 뒷받침됩니다. 모든 평화는 힘으로서만 뒷받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약속이 있는 거죠. 그걸 법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남북 간에 맺어진 약속 중에서 잘 지켜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정전협정입니다. 왜 정전협정이 지켜집니까? 무력으로, 힘으로 뒷받침되니까.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구역이 되었고, 남북 간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여 대결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초소 철거한 것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죠. 초소는 DMZ 안에 있는 우리의 초소는 남침을 제일 먼저 알고 대응하는 초소이고, 북한의 초소는 남침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이걸 다 한꺼번에 같은 등가로 매겨가지고 같이 철거하면은 우리가 무장 해제가 되는 거죠. 최초의 남침 보고를 해야 될 GP가 없어졌는데 이거를 평화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 위반 행위가 있었지만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봐주니까 그렇게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선언해가지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를 했습니까? 단 한 개라도 포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을 단 하루라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핵을 폐기하기 위한 제일 최초의 단계, 핵시설 신고를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첫째, 전쟁 불용의 원칙입니다. 하나만 한 이야기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6.25 때 남침당했을 때 그때도 전쟁 불용의 원칙을 견지를 했으면은 대한민국 사라진 것 아닙니까? 전쟁은 무조건적 악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게 국가입니다. 둘째, 상호간 안전보장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럼 평양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김정은 몰아내자고 할 때 우리가 국군을 보내가지고 진압 대신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독재 체제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합니까? 이거 헌법 제4조 위반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 방법으로 배제하고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자유통일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을 우리가 보장해 줍니까? 김정은을 우리가 왜 보장을 해 줍니까? 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욕을 먹고도 또 평화경제라는 말을 UN 총회에서 피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 운운하는 것은 더 소개할 가치가 없습니다.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한국과 미군을 침략군으로 전제하고 한 이야기입니다. 국제평화지대 구축을 하면은 북한의 안전을 DMZ에서 지뢰를 제거하면은 북한이 안전해진다.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그러면은 한국과 미군은 북한을 침략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평화지대 구축을 하면은 북한이 안심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더니 이제는 한국과 미군을 침략군으로 보는 식의 문법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딱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데 무슨 평화가 옵니까?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좀 국민이 손을 봐야 할 사람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헌법으로. 국민이 가진 헌법이란 무기를 이제 써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골수 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하는 대통령이 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이 문장 하나에 국민들로 하여금 저항운동을 일으키고 헌법의 칼로서 나를 심판해달라는 초대의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